자, 32페이지 아래쪽 68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포트폴리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죠? 포트폴리오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좋습니다. 예, 뭐 그런 거죠. 포트폴리오 정확히 좀 할까요? 밑에 보시면은 의 1번 동그라미. 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요, 어떤 묶음 또는 조합 이런 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뭔가 묶여있는 이 덩어리를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왜 그래서 우리 예술하시는 분도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집이라고 하죠, 보통. 그 묶음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여기 뒤에 말이죠. 투자라는 말을 붙이면 이걸 우리가 편의상 분산 투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짤 수 있죠, 투자할 때. 내가 가진 돈을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예금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세 개의 조합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짜서 투자를 했다면 그걸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 되셨죠, 이제? 이거 왜 짭니까, 포트폴리오? 여기 한 군데에 몰빵해놨다가 얘 위험해지면 돈 다 날리니까. 그쵸?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올인하면 위험하니까 여러 군데에 놓아놓고 위험을 갖다가 나누는 거죠. 이게 다 아실 겁니다, 얘기를. 포트폴리오 여러분 거의 매일 짜야 되는 거 아세요? 밥 먹을 때도 포트폴리오 짜요. 둘이 갔어, 중국집에. 그럼 내가 짬뽕, 그럼 상대방은? 짜장 안 시키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쵸? 짬뽕 2개,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아내도 맨날, 오빠, 나는 짬뽕 먹을 테니까 오빠는 오빠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러는 거. 나는 짬뽕을 먹을 테니까 오빠는 뭐 시키란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짬뽕 시키면 그게 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짬뽕하고 뭐가 포트폴리오예요? 우리가 짬뽕 2그릇 시키면 포트폴리오라고 안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자제분이 3명이 있으면 첫째는 의대 가고, 좋죠? 그럼 둘째는? 그렇지, 법대 가야지. 그럼 셋째 막내는? K-팝 스타 가면 되죠, 그렇죠? 어우, 좋잖아요? 자식 포트폴리오, 메뉴 포트폴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포트폴리오죠, 둘 다.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이걸 잘 익혀야 돼요. 공통점이 뭐냐면, 한 놈이 업 되면 한 놈은 다운이어야 돼요. 한 놈이 느끼하면 한 놈이 매콤해져야 된다니까? 맞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의의예요. 양자를 서로 어떻게? 반대로. 여기 이번 시험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포트폴리오라는 건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어떻게? 반대가 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떨어졌을 때 얘가 올라서 2개를 내가 원하는 단어가 안 나오네. 그죠? 포트폴리오 효과는 한마디로 퉁치는 효과, 상쇄 효과죠. 위험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과에 탑을 가고 문과에 탑을 가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새로운 게 등장하고. 그래서 모든 포트폴리오의 기본 원칙은 서로 간의 움직임이 어떻게? 반대가 되게 짜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에요. 이걸 나중에 되게 복잡하게 배우실 겁니다. 자, 이러려고 분산 투자하는 건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나눈다.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뭘 밝혀야 돼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위험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투자 위험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투자 위험 보니까 책에 2가지로 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할 게 조금씩 나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이 있다? 동그라미 칠게요, 이렇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비체계적 위험은 저는 계속해서 비계라고 부릅니다. 2글자로 뭐라고요? 비계.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얘를 총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체계 플러스 비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짰다고 합시다. 여기 시장에서 우리 펀드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주식, 예금, 채권 이렇게 짠 거 내가 잘 짰어요, 아주. 그런데 첫 번째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위험이요, 이 시스템에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 어떻게 전체적인 위험이 될 때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크하시죠? 전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3대 체계적 위험 써놨어요. 제가 책에다. 경기 변동 맞죠? 경기 변동, 뭐 인플레, 경기 변동, 인플레 그리고 금리 같은 거. 그럼 이 세 개의 공통점을 알아야 돼요.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나 금리는 시스템을 잡고 흔드는 위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가 막힌 포트폴리오를 짰더라도 나만 인플레가 없을 수는 없어요. 나만 경기가 호황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것들은 여기 전체를 잡고 흔들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의 하이라이트는 제거가 어떻다? 불가한 위험이다. 다른 자산으로서 이건 분산시킬 수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경제구조에서 지금 체계적 위험을 3개 얘기했어요. 뭐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 이런 거.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전쟁 같은 게 체계적 위험이에요. 거시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 짜면 뭐예요? 폭탄 터지면 끝이지. 쓰나미, 자연재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새 같은 시대에는 테러, 이런 게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의 개인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 감당하라가 정답이에요. 그냥 감당해야 돼, 무조건.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굉장히 쿨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건 이 밑에 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키워드가요, 자산의 고유 위험 또는 개별 위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인만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어떠한 위험이 있는데 그게 주식에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데미지를 입겠죠, 그러면? 그럼 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얘는 주식에만 영향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놈의 채권을 반대로 짜놨다면 포트폴리오를 그럼 얘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위험을 어떻게 해요? 퉁 치고 돈을 예금해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게 포트폴리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하나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놈으로서 얘를 분산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비체계적 위험이 됩니다. 이 되시죠? 그러면 다시 총 위험 2가지 뭐랑 뭐 있다고 그랬어요? 체계 플러스 비계가 있습니다. 밑에 특징 내려가면서 별표 바로 걸어버리세요. 특징에. 시험에 맨날 나오는 얘기 해드릴게요. 1번 동그라미. 누구는? 체계적 위험은 어떻다? 제거가 불가하다. 이 얘기가 최근 10년 동안 8번이 나온 얘기예요. 시험에. 북박이로 나옵니다. 거의. 중요한 건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장을 뒤집어 보면 2번이 되죠. 오직 우리는 뭐만? 그러면 이거 그냥 비계만이라고 외우시면 안 될까? 우리 뭐만 제거할 수 있어요? 비계만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계 드세요? 김치찌개 드실 때? 먹지 말아요, 오늘부터. 비계 뭐 할 수 있어요? 비계는 완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완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체계적 위험이 살코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렇게 기억하면 편하실 겁니다. 비계만 제거하는 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이다. 자,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론 파트 1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를. 지금까지 오늘 했던 수업이 투자의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이론이에요, 다. 그리고 이 위험과 수익을 베이스로 투자안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얘기까지. 여기까지가 투자론 파트 1이고 오른쪽 페이지 들어오시면 요놈아부터 투자론 파트 2. 오른쪽 위에 타이틀 뭐 나와요, 지금? 투자 분석 색칠하시죠. 그래요. 파트 2를 뭐라고 하냐면 투자 분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확 어려워져요, 갑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내용이. 자꾸 어렵다 하냐고 하시는데 이건 각오를 해야 돼요, 약간은. 제가 처음이라서 지금 제 선에서 가장 쉽게 할 건데 그래도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반드시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투자 분석이 우리 700페이지 개론 교재 안에서 넘버1입니다, 제가 보기엔. 중요도로 따져도 그렇고 난이도로 따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괴롭힐 내용인데 처음이니까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지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앞에서 위험 배웠고 수익률 배웠고 포트폴리오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제 투자안을 말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해서 이거 투자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자는 게 이게 투자 분석입니다. 투자의 정의 오늘 첫 시간에 했어요. 그 정의를 기억을 해보시면 투자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에서 하는 것이죠. 수입은 언제 생겨요? 그렇습니다. 다시요. 현재 투자액이 나가고 미래의 수입액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은 언제 하죠? 그럼 이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이게 투자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금액을 놓고 비교를 하겠죠. 투자액과 무슨 액? 수입액. 그 그림에서 좌우에 손을 들고 있는 게 그겁니다. 투자액과 수입액의 무게를 측정해 본 다음에 수입이 커야 투자하겠죠. 네, 이걸 밝히는 게 투자 분석입니다.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바로 이 투자 분석을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투자는 어떤 시점? 현재 시점에서 하는데 수입은 어떤 시점? 그럼 두 개의 시점이 같아요? 틀려요? 시점이 틀리죠. 그래서 이 시점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자 분석의 기초로서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부릅니다. 아, 벌써 피곤해, 말이. 화폐의 무슨 가치요? 시간 가치. 자, 제가 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제 책에 없는 얘기로. 화폐라는 게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증거는 오늘날 1억하고 10년 전에 1억이 다릅니다. 동의하시죠? 10년 전에 1억이면 꽤나 큰 돈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크지만 그때보다는 힘이 덜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배웠어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그렇죠. 이것도 시간 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내가 현재 시점에다 은행에 100원을 넣어놔요. 현재 시점에. 그럼 1년 뒤에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했죠. 만약에 여기 금리가 10% 붙는다고 치면 1년 뒤에 100원입니까? 100원 아니죠. 1년 뒤에 얼마 되는 거예요? 110원 되지 않나요? 이자 몇 프로 붙으니까. 그럼 이 금액에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늘어나죠. 그럼 이것도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1년이란 시간 동안 이자가 10% 늘어서 금액이 늘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금액과 미래의 금액, 과거의 금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걸 인식을 하면서 이 이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투자 분석을 하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시점에서 내가 투자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1,000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현재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언제? 미래 결과가 나오니까 과연 이 미래 금액이 얼마나 되지? 이걸 알아야 투자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 금액에 특정 수익률을 붙여서 그 금액의 미래값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 분석이 되겠죠. 이것을 화폐의 시간의 값어치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또는 내가 오늘 투자를 한다고 봐요. 오늘 얼마 던질 거예요? 지금 얼마 던져요? 1,000원 던질 건데 미래 시점에 어떤 수입이 발생한다고 예측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돼요. 쟤는 미래값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또 이 금액을 뭘로 가져와야 돼요?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그때 이 미래 금액을 현재 값으로 가져오려면 금액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정 할인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이게 맞는 분석이라는 거죠. 자, 요 말이 어렵죠, 지금. 요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편의점 직원이 와서 그래요. 사장님 1억 원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는데? 이러니까 1억 원 투자하시면 사장님이 1년 뒤에 한 1,000만 원 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익이. 그럼 수익률 몇 프로요?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들어오면 수익률 몇 프로? 우리 보통 10%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이론적으로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내가 여기서 돈을 던질 거죠. 근데 저 1,000만 원은 언제 나요? 그럼 1년 동안에 있을 물가는 빼야지. 그래야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저 안에는 1년에 이자가 붙어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분석하려면 이걸 1,000만 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한 990만 원?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익률은 9.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혹시 지금 변태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10%라고 하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1년이란 시간을 무시해버리셨거든 지금.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여기랑 여기랑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된다고요. 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여행을 하는 게 화폐보다 그게 시간가치라는 거죠. 자, 맨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71번. 그래서 이 시간가치의 틀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 시간가치는 용어들이 굉장히 또 독특하거든요. 한 잔 넘겨보시죠. 1, 2, 3, 4, 5, 6번 보이십니까? 1, 2, 3, 4, 5, 6번을 형광펜으로 쭉 칠해서 묶어버리세요. 다. 박스로 묶어버려요. 얘를. 통으로. 앞에서 저당 수익률, 저당 투자자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했죠. 뒤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안 쓰던 말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개념을 잡아드릴게요. 하나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 놓을게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1,000원을 투자할 거예요. 아니, 쉽게 말하면 예금을 할 겁니다. 그래 놓고 그 금액의 미래값을 예측할 거예요, 이제. 수익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의 미래값을 구하려면 여기다 수익률을 붙여야 되죠. 수익률을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액을 키우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키우는 작업이죠. 그럼 그것을 1번 동그라미에 할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이거는? 플러스요, 기호로 플러스. 할증이란 작업은 뭐니? 현재 금액에 수익률을 붙여서 그 금액의 언제값? 미래값을 구하는 작업을 할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됐죠? 자, 붙여놓으니까 미래 10% 붙여놓으니까 1,100원이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미래 시점에 1,100원이 예상된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 하죠? 현재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현재 가치로 보낼 거야, 백으로. 그럼 이 금액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서 이자를 깎아서 가져와야 되죠. 그때 이 깎는 작업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할인,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할인. 할인은 그러니 미래 금액에 뭘 빼는 거예요,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란 말 색칠하시고, 그래서 이 금액의 언제 가치? 현재 값으로 환산시키는 작업을 금액을 할인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할증한다는 건 언제 값을 구하고? 그렇죠, 미래값. 할인한다는 건 현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 할증과 할인. 자, 보세요, 다시. 1,000원에 10% 붙여서 1,100원 됐죠. 할증했죠, 제가. 그럼 할증 결과 금액이 얼마 나왔죠? 1,100원이면 이거를 금액의 미래가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리고요, 얘를 줄여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두 글자로. 뭐라고요? 레가라고는 안 해요, 남조선에선. 남조선에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부릅니다. 두음 법칙. 그래서 금액의 미래값을 내가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내가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 내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3번. 미래가치란 현재 1,000원의 미래의 값으로서 이렇게 산정된 미래가치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내가 이렇게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돌리면 되지, 이제. 1,100원을 흑 하고 할인을 했어요, 현재 값으로. 그럼 얘는 무슨 가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줄여서 현가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현가. 맞죠? 그럼 내가가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현가 있는 거예요. 내가는 금액을 할증하는 거고 현가는 금액을 할인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 미래가치를 구하려면은 얘를 구하려면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편하게 하셨죠? 1,000원에 10% 붙이는 거. 근데 만약에 1,000원에 4.5% 붙여서 3년 뒤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산이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내가계수라고 부릅니다. 내가계수. 이게 이제 시험의 본체죠. 내가계수. 내가계수는 이렇게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이란 뜻입니다.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 그러니까 이건 공식이란 뜻이에요. 미래 가치 구하는 공식. 이걸 총 3개를 배우실 거예요. 미래 가치 계수 공식이 3개 있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부르실래요? 현가 계수라고 할게요. 현가 계수. 그럼 얘도 3개를 배우실 거예요. 그럼 총 공식이 몇 개 나오죠? 그게 우리 시험범위에요. 6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식을 써서 금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여행. 그 중에서 공식을 하나씩만 배울 거예요. 오늘은 총 2개를 배우실 건데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일시불에 뭐라고 돼 있죠? 일시불에 내가계수 72번 테마네요.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타이틀 보이십니까? 거기에 있고 73번은 우리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뜻하는 게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피곤해요. 동계산이 나와서. 하여튼 최대한 소프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는 책 놓으세요. 완전히. 칠판만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이 일시불이라는 금액에 미래가치를 구하는 공식, 그러니까 내가계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구조가 2개가 합산되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는 뭐가 있죠 지금? 이게 있고 오른쪽에는 근데 요건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미래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진 모르겠지만 미래가치를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어떤 금액의 미래가치냐면 여기. 어떤 금액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불이라는 얘기는 현금의 금액 흐름이 한 번 나올 때를 일시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투자액을 딱 한 번만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에 넣더라도 돈을 한 번만 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예금이라고 하죠. 보통. 목돈을 넣는 거예요. 그냥. 금액 한 번만 넣을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번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월 넣을 수도 있잖아요. 50만 원씩 적금으로.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연속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연금. 그래서 우리 투자론에서 현금 흐름은 일시불이 있고 연금이 있다니까요. 국민연금 아시죠? 그게 왜 연금이에요? 연속으로 금액을 받으니까 연금인 거예요. 쉬운 말이죠, 연금. 근데 지금은 연금 하지 말고 연금은 1월 달에 하고 요 한 번만 하는 거 합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 일시불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 현재 시점에서 은행에 100원을 넣어놓을 거예요. 100원. 예금합니다. 딱 한 번만.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 10% 쳐준대. 그럼 이거 우리 금리라고 하죠? 그럼 얘는 일종의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모든 수익률 계산은 무조건 복리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복리 아시죠? 이자 붙고 더블로 이자, 원리금 불어난 데 붙는 거.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3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 구할 수 있겠죠. 이걸 제가 지금부터 손으로 구해보겠습니다. 100원을 그대로 박아놓고 3년을 보낸다고 미래로. 그럼 1년 후에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원금 얼마요? 100원에. 이자는 100원에 몇 프로? 10%인 10원이 붙겠죠. 그럼 월 리금이 총 110원이 될 겁니다. 이게 1년 기말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걸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돈을 그냥. 가만히 냅두면 2년 차가 되겠죠, 이제. 그럼 2년 후에 복리니까 원금 얼마요? 그렇죠. 110원에 시작하셔야죠, 이제. 그럼 복리는 여기 이자 바로 붙어버리죠. 110 곱하기 몇 프로? 10%입니다. 10% 이거 0 하나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자 얼마요? 11원이죠. 그럼 원금 110원에 이자 11원 붙을 거네요. 그럼 이 금액이 121원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세 번째 3년 후. 이제 완전 기말로 왔을 때는 원금 얼마에서 출발? 1 더하기 10%죠. 10% 여기 점 찍으면 돼요, 소수점. 그럼 이자 얼마요? 12.1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 아이고, 이거 계산 어떻게 하냐, 이거. 이거 하면 얼마죠? 133점? 아우야, 한숨 나온다, 한숨 나. 겨우 구했다. 그럼 4년은 어떻게 해요? 7년 후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계속 해야죠. 이걸 계속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막 자살하고 막 죽고 이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수학자들이 그걸 도와주려고 뭘 만드는 거예요? 공식 만드는 거예요. 노가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식을 알면 이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시불의 내각계수라는 공식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한 큐로 끝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결국에는 저 일시불의 내각계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처럼 금액이 몇 번? 한 번 생겼을 때. 지금 금액 몇 번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의 특정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금액에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자가 뭘로? 그때 이 금리를 영어로 rate라고 부릅니다. 이자를 R%라고 붙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R 하면 금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특정액에 이자를 R% 붙였을 때 언제 값? 미래값이죠. 즉 N년 후의 값을 구하는 이때 쓰는 공식을 뭐라고 부른다? 일시불의 내각계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책에서 쫙 읽어드릴게요. 그 72번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거 칠판에 썼죠? 100원이 3년 후. 그럼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얼마 됐어요? 노가다 하니까 3년에 얼마 됐어요? 100. 할 수는 있다 이거지. 자, 근데 그 그림 밑에 이처럼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3년 후의 금액을 산정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생략된 게 이러다가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공식이 뭐다? 일시불의 내각계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로 들어옵니다. 표. 의미 보이시죠? 일시불의 내각계수란 1번, 2번, 3번 세 개 써져 있네요. 여기 좀 보실래요? 1번, 2번, 3번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처음에 일시불의 내각계수니까 현재의 특정액에 체크하시죠. 그런 말 나오죠. 현재의 특정액. 금액이 몇 번 나온다? 한 번. 그러니까 일시불이지. 한 번이니까. 거기에 2번. 이자가 붙는데 그놈의 금리는 뭐라고 하죠? R%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5%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그랬을 때 언제? N년 후. 꼭 색칠해야 돼요, 이 말은. N년 후는 현재예요, 미래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각계수인 거예요. 내가. 미래가 치고하는 공식인 거예요. 미래니까. 그럼 다시 칠판 보세요, 이제. 그럼 이 공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공식 쓰지도 않았죠, 제가? 그랬을 때 이놈의 공식을 뭐라고 하냐면 자, 괄호 열고 1 플러스 R에 N승을 하면은 요게 일시불의 내각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N승 나왔습니다. 토요일 주말 오후에 1시 40분인데 N승을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1 플러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걸 일시불의 내각계수라고 합니다. R이 뭘까요? 금리. N은 기간. 그렇죠? R은 금리고 N은 기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요. 현재 얼마 넣었어요? 그럼 고노마의 금액을 요 대가리에 딱 써요. 앞에. 그럼 100원부터 출발하는 거 우리가. 그럼 이 100원에 공식을 곱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 곱하기 1 플러스 나가는데 금리 몇 프로? 10%죠. 10%인데 소수점으로 쓰셔야 돼. 그럼 0.1을 쓰면 되고요. N이 몇 년 후죠? 그럼 여기에 3승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계산하면 한 방에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기로? 얘는 지금 1.1에 3승이란 뜻 아닙니까? 그럼 계산기로 1.1 곱하기 1.1 곱하기 3번 곱하면 되죠. 연장 곱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얘를 곱하고 하시면 이게 1.331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이게 130.1원이 나옵니다, 바로. 자, 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기로. 나중에 이 문제를 풀든 안 풀든. 지금 단계에서는 계산 제가 하는 거 다 하셔야 돼요. 나중에 때려치더라도. 그래서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한다. 이거 아시겠죠? 이 공식을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내각계수라고 합니다. 프린트 바로 보세요. 프린트. 그럼 여러분들 그 프린트 뒷장에 32번 공식 좀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32번 공식. 32번도 지금 문제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얘기가. 계산하란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그럼 지금 금액이 얼마 나왔죠? 네, 사실 정확히 하시려면 현재 1억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시점을 항상 붙여야 돼요. 금액에는. 현재 1억이죠. 그럼 금액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이니까 얘는 일시불을 쓰란 얘기예요. 공식을. 그리고 금리 몇 프로? 2% 동그라미고 몇 년 후? 5년 후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래가치계수 공식을 쓰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1억 원에 5년 후를 구해볼래? 이런 문제죠. 그걸 일시불에 뭘 쓴다? 내각계수를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바로 앞에 쓰시면 되지? 금액 얼마요? 1억 곱하기 괄호 여시면 되죠? 1 플러스 0점 몇이에요? 2 아니에요? 2면은 이거 큰일 난다 우리. 0.02죠 2%면. 그러니까 얘는 1.02예요. 여기에 몇 승? 5승 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럼 계산기로 1.02를 5번 연장으로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절대로 3승 이상 계산 안 시켜요. 세제곱 이상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쓸 줄 알면 돼요. 지금 이게 일시불의 뭐다? 내각계수다. 그럼 아까처럼 노가다로 5번 구하는 것보단 얘가 그래도 낫잖아요. 예, 어떤 공식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 공식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지막 이제 73번이 되는 거죠. 얘를 일시불의 무슨 계수? 내가라고 안 하고요. 현가계수입니다. 아하, 이름이 바뀌었네. 근데 앞에 대가리에 있는 건 똑같잖아요. 일시불은. 그럼 보세요. 여기 칠판 잠깐. 현재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현재 금액에 이자를 붙일 거예요. R%. 그럼 이 현재 금액이 과연 미래인 N년 후에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 구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 배우신 조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제가. 그럼 이 노란 원의 금액을 구하려면 뭘 써야 돼요? 공식을. 일시불에 뭘 쓰셔야 돼? 내각계수를 쓰셔야 되죠. 미래니까. 그럼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뭐냐? 미래 금액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N년 후에 특정액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백으로 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얘를 R%로 깎을 거예요, 할인. 그러면 너가 현재 시점에서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를 환산시킬 거라고요. 위아래 그림 보이시죠, 지금? 그럼 이제 무슨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산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겠다는 얘기예요, 서울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아래쪽 하는 이 공식이 바로 일시불의 무슨 공식이다? 현가계수입니다. 여기서 붙여서 갔으면 돌아올 때 나눠서 돌아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역수관계라고 부릅니다. 이 식이 역수예요, 둘이. 얘는 곱하는 거고 얘는 나눠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표로 들어오세요. 오른쪽 위에 의미. 거기 좀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낸 게 있어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괄호 안에 보시면 미래가치계수라고 써져 있죠. 그 현재가치계수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위에 거. 위에 의미에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란 1번에 무슨 금액이 나오죠? 미래특정, 이거 나오는 거야, 이거. 그쵸? 미래특정액에 그 밑에 얘를 무슨 율이라고 불러요? 이거 수익률이라고 안 부르죠, 이제. 할인율로 깎을 거니까.
깎아서 3번에 무슨 가치로? 그렇죠. 현재 가치로 바꿀 거니까 현가계수를 쓰셔야지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총체적인 작업을 우리가 할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방금 전에 들으신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공식이 어떻게 됐죠? 괄호 열고 공식이 어떻게 됐죠? 1 플러스 R의 N승 맞죠? 금액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는 현재 금액에다가 곱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돌이킬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곱해서 갔으면 나눠서 돌아오는 거죠. 그럼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 하면 이게 현가계수 공식입니다. 자, 여기 다시요. 나눗셈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여기 A 나누기 B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 뒤에 놈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액을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밑에 뭘로? 1 플러스 R의 N승.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액을 할인할 때는 이렇게 할인합니다. 그 금액을 뭘로 나눈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이 나눗셈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 알겠는데 이걸 표현할 때요. 이 금액 곱하기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도 곱하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얘도 곱하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이 있고 여기에 N승이 아니라 이걸 마이너스 N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첩첩산중이네 이게 갈수록. 마이너스까지 하고 지랄이야 막 그쵸. 이 마이너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에 3승하면 몇이죠? 아 이게 너무 많나요? 제곱만 할까요? 자 다시 2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2 두 번 곱하라는 뜻이죠. 3승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2, 4, 8 아니에요. 2에 3승 6 아닙니다. 6이라고 그러면 다 뛰어내릴 거예요 여기서. 이거 두 개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시죠 이거? 그럼 다시 질문. 2에 마이너스 3승은 몇일까요? 아 마이너스 8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거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2에 3승 그렇죠. 분의 1 이런 뜻이에요 이게. 2의 3승 분의 1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얘는 몇이 나오죠? 그럼 얘는 8분의 1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8이 나오고 8분의 1이 나오죠. 둘이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자, 8이라고 하는 건 1분의 8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역수가 됩니다. 둘이 뒤집히는 거. 그래서 2의 3승은 요거고 마이너스 3승은 2의 3승 분의 1이다. 이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세요. 이걸 제가 그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괜찮아요. 이해 잘 안 돼도 되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금액 처음에 씁니다. 그럼 금액 곱하기 이 식을 바꾸면 이 식은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라고 고쳐도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여기 위에 1이 있죠? 여기 금액 곱하고. 그럼 여기가 이거 먹어버리죠? 그럼 이 위에 누가 올라와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할 때는 현가계수 앞에는 뭐가 붙는다? 이 야매로 얘기하면은 시간을 되돌리는 거니까 백으로 마이너스 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실. 그리고 실전 계산을 할 때는 금액을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와, 딱 복잡하네. 자, 책에 보시면 35페이지에 공식 있죠? 공식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미래에 특정 금액에 곱하자. 뭘 곱하자? 1 플러스 R에 거기 뭐 묻은 거 아닙니다, 그거. 그거 지우면 안 된다, 손으로. 마이너스 N승이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옆에처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떤 금액을 본인이 할인하고 싶으면 그 미래 금액을 대가리에 쓰고 그걸 밑에서 뭘로 나눈다?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1년 동안 계속 들으실 거예요. 오늘 그 첫 단추를 낀 것 뿐이에요, 지금. 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냅두세요, 그냥. 계속 들으면서 이거는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할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례 보세요, 사례.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3년 후에 얼마? 100원인데 이 100원을 할인율 10%로 깎아서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돌리라고 하겠죠. 그럼 이 말은 미래의 100원을 할인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할인하고자 하는 100원이 어디로 가요? 위에 분자로 올라가고 그럼 밑에서 뭘로 나누면 된다? 1 플러스 0.1에 3년 후라고 그랬으니까 세제곱을 때려보내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특정 금액을 할인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뭘 배우셨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다. 자, 마무리 할게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책에 써놓은 게 있어요. 회색 박스 써놓고. 그 마지막에 써놓은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 하나만 핵심적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2가지 작업하신 거예요, 결국. 이 짓을 왜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건 언제 한다? 현재. 수입은? 다르잖아요. 다르다고. 다르면은 화폐 가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좌우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의사결정하려면 수익 예측을 해야 돼요. 수익 예측하려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할증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배우신 거고요. 또 미래의 수입이 있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의사결정하려면 현재 값을 어떻게 해요? 할인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시간 가치입니다. 자, 그럴 때 말이죠. 현재 금액을 미래로 보낼 때는 뭘 붙여요? 수익률을 10% 붙였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에다가 붙여서 보내면 이게 바로 미래 가치입니다. 맞죠? 그럼 10% 붙였으니까 이 금액을 백으로 가져오려면 몇 프로로 깎아야 돼요? 10% 그대로 깎아주면 돌아오겠지. 그러면요, 수익률과 할인율은 뭡니까? 두 개가 결국? 숫자가 같아야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걸 좀 더 쉽게 생각을 해보려면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그럼 서울에서 부산 내려갈 때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부선인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럼 이 수익률은 마치 하행선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근데 하행하는데 톨비가 몇 프로예요, 지금? 10%인 거예요. 그럼 부산에서 출발하자고, 이제. 그럼 백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선? 그걸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개톨비도 당연히 얼마? 10%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수익률이 5%라는 얘기는 할인율도 5%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뭐가 어려우시냐면 이 말이 어려워요. 아씨, 할인율이 뭐지? 할인율 7%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방향을 돌려보면 뭐다? 그게 수익률이라는 뜻이에요. 7%로 할인하는 얘기는 이 부동산 수익률이 7%가 예상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3, 4번이 그 내용입니다. 3번. 즉, 같은 10%라도 찾으셨습니까? 같은 10%라도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미래로 보낼 때는 얘를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행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랫줄 같은 10%라도 미래 금액을 기준으로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이제 상행하면 이것을 갖다가 무슨 율?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죠. 니들은 이름이 다르지만 니들은 어쨌든 경부고속도로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4번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본질의 수익률과 할인율은 방향 차이다. 수치는 똑같다. 그걸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본 겁니다. 멀면 압니다,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루게 될 거고요. 어렵게. 그다음부터는 좀 괜찮아져, 이제 내용이. 그래서 오늘 그냥 이걸 끝냈어요. 다음 주 아침에 이거 하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분위기가. 제가 2시에 끝낸 이유가 다음 주 아침에 이걸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다음 주 아침에 이제 투자 분석에 이어서 그 계속되는 뒷과정과 그리고 좀 더 재미가 있는 금융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금융론이 재밌어요. 이게 대출받는 얘기라서. 제 생각이겠죠? 재밌다는 것도? 네, 그렇습니다.
빠지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